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제 채널 봐주시는 분이라면 꼭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야, 얼음공장 네 말대로 3월 4월부터 시장 움직인다고 했는데 왜 안 움직이냐 라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야, 얼음공장 네 말대로 신문기사 보니까 3월 4월부터 다시 움직이더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이 이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한국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3월 4월인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3월 4월에 신문기사에서 신고가 행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한테 유리하게 하려 그러면은 신문기사 여기다 딱 갖다 붙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제 말대로 3월 4월부터 시장이 다시 움직입니다, 제가 맞췄죠? 라고 하는 게 유튜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전 뭐라고 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시장 흐름이 일방적이라서 맞추려고 했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흐름, 앞으로의 전망은 그대로 유지고요, 저는 나름 맞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리겠지만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주요 지역은 여러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거래량에서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세라는 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그 가격에 팔고 살 거 아니에요. 주식도 시세가 있으니까 올랐다 내렸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부동산도 시세가 있어야 팔든 사든 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서울이 1000건이 깨졌는데 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이 맞았다고 우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맞추려고 했습니다. 큰 흐름 정도 약간 더 좀 멀리 보고 맞추려고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좀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좀 짧게 봤는데 역시나 그게 다 맞추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기사에 지금 도배가 돼 있어도 3, 4월 달부터 강남 3구에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꺼번에 몇 억이 뛰었다, 용산에 일단 대통령이 가니까 다시 뛴다, 신고가 행렬이다 얘기를 해도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거기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은 완전 정치판입니다.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또 나올까요? 한번 앞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장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밖에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는 전 더 이상 얘기하기 입이 아플 정도고요. 준공에서 이제 준공된 매각 현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철거하고 착공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합니다. 세입자분이 힘든 상가도 있고,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직접 상가를 사겠다는 분도 계시고, 잘못 판 토지도 있고, 잘 산 토지도 있고,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제 채널이거든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거. 여러분 타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상록수역 들어오는 거 말씀드린 채널이 있는지, 둔촌주공 건설 제대로 못 끝낼 거라고 미리 말씀드린 채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시장은 앞으로 여러분 아마 이렇겠죠. 임대차 3법이 이제 또 한 바퀴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전세 월세 시장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봐라, 임대차 3법 갱신권 끝나니까 임대인들이 또 폭거를 취한다, 또 내보내 다 쫓아낼 거다, 수억 원을 올려달라 그런다, 그럴 돈이 어딨냐, 갱신권 한 번 더 가자, 갱신권을 한 번 더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자. 선량한 임차인이 수억 원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해달라, 이 얘기가 보나마나 나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임대차 3법 도입된 배경이 이거거든요. 어떤 단체가,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어떤 단체가 또 기어 나와요.
보나마나 정치 관련된 단체거든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임차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 전세금을 뜯겼다.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이 뭐 보면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잘못됐지만 이 얘기하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요. 제가 그렇게 나빠 보이면 여러분, 얘가 그렇게 나빠 보이면 여러분이 집 사셔서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한테 제공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요? 임대인 나쁘다고 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셔서 세금 다 내시고요. 임차인한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차 주시고요. 수리 다 해주시고요. 절대로 전세금, 월세금 올려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 산 가격보다 싸게 파세요. 그러면 가격도 내려가고 전세금도 안정되고 월세 가격도 안정되고 임차인분도 안정되세요. 아니 제 말이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보나마나 또 정치인들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줘요. 아 봐라, 이 얘기 들어봐라. 임차인이 지금 돈이 어딨냐? 쫓겨난다. 갱신권 한 번 더 가면 된다. 임대차 3법은 실패한 게 아니라 보완하면 된다. 2+2+2 가면 된다. 왜? 뒷일은 나랑 상관없거든요. 일단 지방선거 커트라인 끊고 총선 커트라인 끊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여러분이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 저랑 지켜보시죠. 이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또 정치인이나 또 어디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봐라. 갱신권이 실패가 아니라 임대인이 나쁜 거다. 폭과를 취하지 않냐. 전세 가격을 4억을 올려받으려고 한다. 미친 사람이다. 임차인 지켜줘야 된다. 3+3 가야 된다. 이 얘기 나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그걸 잡냐 안 잡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보니까 언론이랑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인수위 대선 끝나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그 분위기를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못 가요 이제. 규제 완화 못해요 이제. 제대로 못할걸요? 근데 말씀드렸죠. 규제 완화를 하나 규제 완화를 안 하나 단기간 올해랑 내년은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규제 완화 안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규제 완화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 그러면 지금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규제 완화를 안 했어. 근데 올라가. 그럼 무슨 구실이 생겨요? 규제 완화 안 할 구실이 생기니까 당장 안 하면 돼요. 언제까지?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시장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근데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작년 9월달 이후로 시장이 이렇게 그냥 쥐지근득 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 못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시장 해결하고 싶으세요? 집 사서 싸게 전세 놓으세요. 안 되겠죠. 이대로 시장이 계속 가고 싶으세요? 그럼 집을 아무도 안 구하면 돼요. 근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전세입자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서울에 공급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종부세를 때려 맞을 텐데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현실들은 다 제껴놓고 지금 언론이랑 정치에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분위기가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봐도. 분위기가 잡혔고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을 들어봐도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용산 특히 예민해요. 용산. 그리고 강남 3구가 한 번에 막 4억, 7억 이렇게 뛰니까 그것도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은 안 꺾였다. 주춤할 정도지. 근데 강남 3구랑 용산은 잡힌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앞으로 시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가 또 안 나오는지, 갱신권 유지가 얘기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이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눈치를 제가 얼마나 보는지 보자고 했잖아요. 이 인수위에서 지금 언론이랑 사람들의 언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자고 했잖아요. 그냥 많이 쓰거든요. 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정말 많이 좀 감을 잡았는데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은 규제 완화를 뒤로 미루거나 속력을 늦추거나 강도를 낮출 건데 지금 그 정도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변수가 너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언론에서 제가 원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택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분위기 아직 안 좋아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권 그리고 서울의 저가권에서부터는 지금 변화가 있어요. 전 느껴요. 그래서 전세, 경기도권의 매매, 서울 외곽의 매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시세는 오히려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매가 빠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너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저가 지역들은 거래가 되는데 금매만 빠지니까 오히려 거래량은 좀 늘어나면서 가격은 좀 빠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채널인데 요새 너무 이 언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